안녕하세요. 1830 피자 정상윤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복귀를 하면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사장님의 일단 마인드의 준비, 내 마음의 준비, 그리고 내가 하려고 하는 아이템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자금을 이제 얼마나 어떻게 준비할 거냐, 이런 얘기를 좀 했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자금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에 대해서 이제 좀 계속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일단 피자집을 창업하기 위해서는 이제 보증금이야 어차피 뭐 돌려받는 거니까 그거니까 제껴두고, 인테리어를 한번 이제 얘기를 해보자고요. 제가 처음에 프랜차이즈를 시작했을 때 인테리어를 보면 왜 이렇게 뭐 샤시를 바꾸고 벽을 이렇게 만들고 막 이런 다음에 스카시라고 하죠. 왜 이렇게 출력물인데 이렇게 창문에 붙이는 것 같은 뭐 이런 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게 시간이 지나면은 메뉴들이 이렇게 바뀌고 뭐 이런 식으로 가요. 그러다 보면 얘를 교체를 해야 되는데 또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이 교체 비용이 굉장히 비싸요. 그러다 보면 이제 안 갈죠, 사장님이. 그냥 냅둬, 괜찮아, 예뻐,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제 인테리어를 아무리 예쁘게 해놔도 현재 판매되고 있는 제품이나 이런 거와 매칭이 좀 잘 안 되죠.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구닥다리 같이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근데 저희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좀 되게 많이 했어요. 우리가 10년이 지나도 뭐 변하지 않을 것들은 고정 부착물로 한번 해보자.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저희는 1830데이라는 게 있습니다. 1830데이는 뭐냐면 우리 다른 조합원님께서 이제 아이디어를 내시는데, 매월 18일과 30일은 우리가 보통 포장해주는 할인율보다 좀 더 할인을 해주자. 그래서 이제 1830데이를 하고 있는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사인물을 이렇게 딱 벽에 부착해놔도 이제 뭐 떼지 않고 뭐 띄었다 붙였다 할 필요 없이 계속 고정적으로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고 뭐 만약에 단순하게 어떤 메뉴를 이제 뭐 이렇게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메뉴가 좀 바뀐다거나 아니면 뭐 새로운 메뉴가 나왔을 때 그걸로 또 교체를 하고 뭐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돈이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저희는 이렇게 고정적으로 가는 부착물들은 고정으로 가고, 그 외의 것들은 보통 보면 이렇게 포스터라든지 이런 식으로 교체를 해서 이렇게 갈아 낄 수 있게끔 한다든지, 뭐 자석을 이용해서 이렇게 붙였다 뗐다 할 수 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요. 전체적으로 이제 컨셉을 잡을 때 프랜차이즈들은 보면 컨셉을 잡을 때 보면 좀 되게 발랄해요. 너무 어려워요, 저희가 볼 때. 그래서 저희의 인테리어는 좀 이렇게 좀 많은 연령대를 이렇게 좀 수용할 수 있게끔 하면 어떨까, 뭐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이제 인테리어를 했습니다. 근데 사장님들이 이제 창업을 하더라도 인테리어를 이제 어떻게 하느냐, 이게 되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되게 중요합니다.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강동 매장 오픈을 하는데 저희가 지금 인테리어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인테리어라고 하면 사장님들이 뭡니까, 이렇게 매장을 예쁘게 꾸미고 뭐 이러는 거죠. 비용이 되게 많이 들 거라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강동 매장 같은 경우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강동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12평 정도 되는 매장입니다. 그리고 뒤에 공간까지 하면은 실질적으로는 한 15평 조금 안 되는 사이즈예요. 그러면 포장 배달 전문점이니까 고객들이 포장하러 와서 대기할 수 있는 대기 공간이 필요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배달을 뭐 보내려면 뭐 배달 대행하는 분들이 오셔서 좀 잠깐 기다려야 될 그런 공간이 필요하겠죠. 그런 공간을 좀 만드는데 이제 자리를 이제 만들 겁니다. 근데 이제 이 공간을 인테리어를 해야 되겠죠. 왜? 한 두세 평 정도밖에 안 되는 공간을 뭐 하려고 돈을 들여서 예쁘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를 하실 수 있는데, 고객님들이 배달만 하시던 분들이라도
어떤 할인 행사 때문에 이제 포장을 하러 오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 포장을 하러 왔을 때 매장이 좀 예쁘면 좋겠죠. 그 좀 신뢰도 가겠죠. 믿음도 가고. 이제 그래서 저희는 이제 그 두세 평밖에 안 되는 공간도 좀 신경을 써서 예쁘게 만들자. 대신에 이제 적은 비용으로 하려고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인테리어를 하고, 그럼 이제 주방 그 카운터를 만들고, 보통 이제 바 카운터를 이제 저희는 많이 씁니다. 파티션처럼 나눠져 있는 바 카운터를 쓰고, 위에 상부에 장이 있고, 상부 장에는 뭐 이런저런 뭐 필요한 것들 올릴 수 있게 하고, 그럼 그 뒤쪽에 이제 주방이 이제 이렇게 배치가 되겠죠. 주방은 이제 저희는 그 주방 집기류 같은 경우 뭐 작업대라든지 선반이라든지 이런 건 다 어차피 뭐 주문 제작을 다 하니까 사이즈에 맞춰서 딱딱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이런 주방 공간까지 인테리어라는 이름으로 합니다. 근데 사실 주방은 크게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 급배수 시설을 한다 하면 뭐 바닥에 뭐 배수 관을 묻어야 되고 뭐 이래가지고 뭐 아시겠지만 뭐 보통 이제 홀 바닥보다 주방 바닥 이만큼 좀 높죠. 한 계단 정도 높게 하는 이유는 안에다가 이제 뭐 배수관을 심고 뭐 물을 이렇게 바닥에 뿌리면 물이 이렇게 흘러서 뭐 배수관으로 흐르게끔 하는 이런 공사들을 하는데 저희는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리고 그 공사 안 한다 하면 뭐 바닥 공사할 필요 없고요. 그다음 뭐 배수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싱크대에서만 물을 쓰니까 싱크대만 배수 시설을 딱 해놓으면 되는 거고, 그다음 급수, 그러니까 물이 들어오는 거, 물은 이제 급수 라인을 타서 보통 이제 옛날에는 바닥에 이렇게 묻었어요. 아까 이렇게 배수 시설을 하면서 바닥에 묻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해놓으면 문제가 뭐냐면, 만약에 어디가 뭐 부식이 돼서 뭐 물이 샌다든지 뭐 조인트 부분에서 뭐 물이 샌다든지 이러면 이제 이놈의 바닥을 막 들고 까고 막 별짓을 다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실질적으로 비용이 더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대치 매장을 인테리어를 할 때 우리가 급수시설을 뭐 물이 좀 멀었어요. 우리가 싱크대보다 할 때 이거를 좀 바닥에 안 묻고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그래서 이제 천정 라인을 따라서 그 에어컨 라인처럼 이렇게 딱 했어요. 그냥 깔끔하게. 좋더라고요. 뭐 물 새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그런 식으로 이제 배수를 공사를 하고, 그러면 이제 그 바닥 공사 일단 제 필요 없고, 급수시설도 라인만 쫙 연결하면 되니까 뭐 어디 묻는다든지 땅을 판다든지 이런 게 없으니까 좀 간단하고, 노출이 돼서 좀 지저분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는 그 매장 그 천정 자체가 요즘 이제 약간 빈티지한 데는 노출을 많이 하니까 그렇게 노출을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주방에 남은 게 뭐가 있냐? 이제 벽에 타일과 바닥 마감 공사예요. 저희는 바닥을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안 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뭐 그냥 맨바닥으로 놔두냐, 그럴 순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약간 미끄럽지 않은 그 코팅제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마감을 딱 합니다. 그러면 이제 주방에서 할 수 있는 공사는 바닥 공사, 뭐 천정에 페인트, 그 다음에 벽이 좀 깔끔해야 기계를 놓고 위에 뭐 딱들 짜든지 이럴 때 쓸 때는 보통 이제 타일을 많이 붙이죠. 타일도 뭐 이렇게 뭐 포인트 타일 한 군데 정도 하고 나머지는 이제 그냥 싼 타일 그냥 아주 잘 붙어 있고 깔끔하게만 떨어지면 되니까 그렇게 공사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공사비가 얼마 많이 안 들겠죠. 뭐 평당 얼마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뭐 금액이 좀 많이 들겠죠. 인테리어 다 포함하면. 근데 실질적으로 예쁘게 꾸미는 데는 한 두세 평밖에 안 되는 거니까, 그 앞쪽에 카운터 뭐 이런 거니까 인건비 부분이 요즘 이제 인건비가 제일 크니까 그 일하시는 기술자분들 인건비 부분이 좀 세서 뭐 비용이 좀 드는데, 뭐 자재비나 이런 거는 사실 얼마 들지 않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인테리어는 그렇게만 이제 한다 하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실질적으로 30평이나 뭐 15평이나 인건비는 거의 비슷해요. 오히려 평수가 커질수록 싸질 수도 있습니다. 인건비 뭐 자재나 이런 데서 좀 이제 대량으로 구매하니까 좀 싸질 수도 있고, 뭐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러더라도 우리가 이제 돈을 좀 들이더라도 임대료가 좀
이제 내가 이제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노출을 많이 할 수 있는 공간을 찾는다면 보증금 싸고 임대료 싼 데를 찾아서 그 지역에서 핫플레이스처럼, 그러니까 그 길에서 제일 예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소문은 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소문나서 포장하러 오는 손님이 배달도 할 것이고, 배달하던 손님이 포장도 한번 하러 올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인테리어는 꼭 필요하다, 저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그러면 이제 자 다시 돌아가서 인테리어를 이제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인테리어는 저는 어떤 뭐 옛날에 이제 그런 얘기들이 있었어요. 네가 장사를 하려면 타깃이 뭐 연령대가 몇 살이냐. 저희가 피자 시장이 옛날에는 되게 어린 친구들이 많았죠. 한 1, 20년 전에. 그때 저는 저의 타겟은 초등학생들이었어요. 20년 전에. 그래서 저는 초등학교 어머님 육성의 모임에는 다 찾아다녔습니다. 제가 찾아다니면서 인사하고 피자도 이렇게 한 번씩 서비스로 드리고, 그때 당시에 그 우리 피자를 먹어서 그게 이제 먹으면서 컸던 그 친구들이 지금 현재 이 지역에서 대학교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회사를 다니는 친구들도 있고, 군대를 갔다가 뭐 제대한 친구들도 있어요. 그 친구들이 아직도 피자를 먹어요. 저희 건물 지하에 아이스하키 하는 링크가 있습니다. 여기 코치가 하나 있는데, 여기 대도초등학교라고, 도성초등학교를 나왔어요. 근데 이제 그 초등학교를 다닐 때 자기가 우리 피자를 먹었대요. 근데 자기가 이제 이쪽으로 오고 나서도 아직까지 그 맛을 못 잊어서 자기 집에서도 시켜 먹는데 이제 직접 봤다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이 이제 주 타겟이었고, 지금은 이 피자는 사실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이에요. 제가 한 5년, 6, 7년 전에 우리 그 같이 피자집 하는 사장님들이 저한테 물어봤어요. 피자가 이제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 아니지 않냐. 옛날에 참 특별한 음식이었는데, 그래서 고객들이 좀 되게 이제 좀 많이 사 먹고 했는데 요즘은 뭐 그렇지 않은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나는 그게 좀 이해가 안 됐어요. 왜냐면 자 보세요, 특별한 음식이 아니고 되게 대중적인 음식이 됐어요. 그러면 이 대중적인 음식이라는 것이 누구나 다 좋아하는 음식이라는 얘기도 될 수 있잖아요. 그죠? 평범한 음식이기도 하지만 평범한 음식을 특별하게 만들어서 손님들한테 서비스를 하면 특별한 음식이 되는 거죠. 누구나 좋아하는 음식이 된 거죠. 요즘은 연령대가 사실 없어요. 되게 젊은 아이들부터 굉장히 연령이 높으신 어른들도, 저희 아버님 이제 지금 7순이 넘어서 8순이 다 돼가시는데 저희 아버님도 피자 엄청 좋아하시거든요. 뭐 아들이 피자집을 해서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굉장히 대중적인 음식이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포커스를 어떻게 맞춰야 되냐. 너무 어리게만 가도 안 되고, 또 너무 올드하게 너무 올드하게 막 클래식하게 가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약간 빈티지 스타일을 이제 선택을 했고, 그래서 이제 아주 어린 아이들이 먹을 피자들도 만들고, 그 다음에 요런 인테리어를 하면서 우리가 이제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간단하게 맥주도 한잔 할 수 있는 뭐 요런 컨셉을 좀 잡아보자. 그래서 그런 컨셉을 저희는 잡았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수제 맥주도 판매를 하고 있고, 이제 강동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생맥주도 저희가 판매를 할 거고, 지금 노원 매장 같은 경우는 생맥주도 팔고 있어요. 배달도 하고. 그러니까 잘 됩니다. 아주 그 배달이 맥주가 잘 팔려요. 엄마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부담 없이 와서, 저희가 이제 잡은 컨셉을 와서 엄마는 맥주 한잔 간단하게 마시고, 엄마 아빠는, 아이는 콜라랑, 사실 콜라랑 피자랑 별로 안 어울리는데 이렇게 피자랑 맛있게 먹고, 엄마 아빠는 피자와 맥주를 한잔 먹고, 피맥이 대세거든요. 이런 컨셉을 많이 잡았어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신다 하면, 저희는 이제 기본 컨셉은 딱 잡아놓고 저희 조합원들이 자기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어요. 나는 여기다가 요걸 약간 가미하고 싶어요. 근데 이제 약간 빈티지라는 어떤 이런 컨셉이 보니까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뻗어나갈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강동 매장도 지금 거기 조합원 사장님의 의견을 좀 받아서, 뭐 제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간판을 약간 이렇게 변형한다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사인물 같은 경우
뭐 우리는 이제 카운터 밑에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카운터 밑에 이제 이렇게 1830 C자라고 놓고 위에서 조명이 이렇게 간접 조명이 때리게끔 했는데 그 사장님은 우리 브랜드를 좀 더 많이 알리고 싶어서 자기가 이제 뭐 이쪽 벽에다가 이런 다른 사인볼을 좀 하고 싶다. 그런 거 좋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이름을 가지고 여러 형태의 변형. 스타벅스가 그건 되게 잘하죠. 보면 스타벅스라고 하는 뭐 녹색 간판, 파란색 글자 큰 사이즈에 이게 있는데 인사동에 스타벅스를 가보셨는데 모르겠는데 거기는 한글이에요. 한글로 스타벅스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런 모양들이 이렇게 변형을 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들도 이제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신다. 내가 피자집을 할 것이다. 치킨집을 할 것이다. 아니면 다른 어떤 식당을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저는 이제 피자집을 이제 주 메뉴로 말씀드릴게요. 피자집을 하신다면 개인 피자집을 하시더라도 그리고 저희처럼 협동조합 프랜차이즈를 하시더라도 자기만의 어떤 그 지역의 느낌 이런 게 있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는 한 번 해서 굉장히 많은 돈이 일단 들어가는 거니까 한 번 할 때 굉장히 심사숙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인테리어를 할 때 보통 보면 감리비를 저희는 이제 인테리어에 대한 어떤 마진이 없습니다. 대신에 감리는 합니다. 저희가 감리는 감리비를 받아요. 그거는 그렇게 많은 돈은 받는 건 아니고 받긴 받습니다. 조금 아주 작은 돈. 감리를 할 때 어떤 기준이냐면 마감을 기준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자재를 사용할 때 우리랑 컨셉이 맞는 자재를 쓰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고 사장님들이 이제 창업을 하셔서 인테리어를 만약에 하신다 하면은 누구든 감리할 수 있는 분 본인이 직접 하는 것도 좋아요. 하실 수 있어요. 이렇게 감리라는 게 별거 아닙니다. 자재를 이상한 걸 쓴다든지 이런 거 말고 내가 생각했던 어떤 그 자재를 쓰고 마무리 작업을 얼마나 깔끔하게 하느냐 그런 것들. 인테리어를 하다 보면은 내가 만약에 테이블 상판을 했는데 사실 내가 원한 건 원목 한 15cm짜리 원목을 사용해서 만들어 주기를 말씀드렸고 만들어 줄 거라 생각했는데 이 나무를 못 구해서 10cm짜리를 구했다. 그러면은 이제 만들고 나서 어떻게 바꿀 방법이 없어요. 그럼 싸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전에 내가 10cm짜리 구했냐 15cm 만들기 전에 나한테 체크를 받아라. 충분히 사장님들이 하실 수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하나하나 체크를 해 나가시는 거예요.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프랜차이즈와 협동조합 프랜차이즈의 차이가 바로 이런 데서 나오는데 프랜차이즈는 어떤 이런 감리를 자기들이 직접 하면서 자기들 업체들이 공사를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장님 체크할 시간이 없어요. 체크할 기회를 주지도 않습니다. 공사 다 해놓고 평당 얼마 계약 쫙쫙쫙쫙 해놓고 공사 다 해놓고 이게 선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러면 이거 원래 선반이 없는 건데 이건 별도로 해준 건데 이러면 선심 쓰는 척 하면서 어서 말도 안 되는 싸구려 합판 가지고 선반 지르죠. 사실 주방에다가 나무 선반을 하는 건 되게 멍청한 짓이에요. 왜? 주방은 나무라는 건 습기가 있고 뭔가 하여간 열이 가해지고 이러면 이게 벌어지고 찢어지고 깨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만약에 떨어져서 내 제품에 어떤 2차 오염이 되면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스텐 선반을 다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공사를 하면서 사장님들이 거기에 하나하나 체크를 해줘야 되는데 아니면 본사가 그걸 체크를 해줘서 사장님한테 보고를 해줘야 되는데 그게 프랜차이즈는 안 돼 있다는 거죠. 저희 협동조합은 이제 그래서 우리는 인테리어를 할 때 이제 협동조합에서 이 부분을 이제 감리를 합니다. 체크를 다 하겠죠. 하면서 사장님들한테 계속 보고를 해요. 이거는 이렇게 썼고 저거는 저렇게 썼다.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하나하나 챙기셔야 인테리어를 내가 똑같은 2천만원, 3천만원을 돈을 주더라도 그만큼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거. 그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항상 기억을 하시고 창업을 하시더라도 인테리어를 할 때 그 부분을 자기 나름대로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나가면서 확인을 하자. 그래야 똑같은 돈을 쓰고라도 내가 헛돈 쓰는 일이 없다.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뭐 인테리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 뭐 궁금하신 거나 이런 게 있다면 뭐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희 조합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언제든지 편하게, 저희 브랜드가 아니더라도 편하게 상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1835 피자였고요.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